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되게 어렵고요. 구슬도 꿰어야 성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꿰는 건 어떻게 보면 경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꿰지려면 개인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제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너무 타이트해져서 숨이 막히고 너무 풀어지면은 이제 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뭐 좀 이상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요. 업무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우리는 에자일 프로세스 적용하고 있잖아요. 프로덕트 백로그를 어떻게 뽑나, 그 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를 어떻게 뽑나,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랜을 나중에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 받기 전에 팀장님들이 어떤 부분 체킹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어떻게 얼라인먼트 시킬 것인가. 얼라인이 뭔지 아시죠? 줄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얼라인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인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사평가가 잘 나오는 건가. 그 다음 동료평가 점수를 잘 줘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게으른 인간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유행하는 말이에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누가 뭐지?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멍청한데 부지런한 힘들어요. 네. 혼자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결과는 나왔는데 다 버려야 돼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 개념하고 연관지어서 오늘까지 동문평가잖아요. 내일 이사회평가하고 다음 주 월화 중에 인센티브가 쫙 이렇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동문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자일 프로세스,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이죠. 에자일 프로세스 중에서 스크럼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툴로는 리니어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 프로세스, 스크럼 프로세스, 리니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혼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크럼 프로세스에서는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요. 프로덕트 백로그는 뭐냐면 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요거는 돌아가야겠다. MVP, 미니멈 바이어블 P 프로덕트를 정의하고 이게 마일스톤 1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 업데이트해서 마일스톤 2. 이번에는 이런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이거를 이제 하겠다. 마일스톤 3. 그 다음에 언제 프로젝트 마무리 해서 이제 마일스톤 단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스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데모가 있어요. 네, 그 데모를 저는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고요. 리니어에서는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마일스톤이 시간을 강조한 개념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데모를 누구에게 하겠다 해서 이제 시간, 언제가 강조된 개념이 마일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로덕트 백로그는 탑다운식으로 내려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개발되어야 되고 고객에게 무엇을 데모해야 되는지는 그냥 탑다운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하고 팀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하고 언제까지 저거 해야 돼 해서 위에서 그냥 쭉 내려와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이 계획대로 합시다 하고 밑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니어에서 태스크라고 부르죠.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보통 바텀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를 개발자 관점에서 쭉 풀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일스톤이 되고 이 마일스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덕트 또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장은 이제 백로그를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근을 시켜. 그것도 방법이죠. 팀장 능력이지. 야근을 시키는 것도.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걸 권장하지 않죠. 아니면 팀원을 더 투입해?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대표이사랑 얘기해봤는데 투입할 인력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일스톤의 핵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과감하게 빼고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일스톤 달성은 가능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마일스톤으로 넘기는 거죠. 부차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데모할 거예요. 그런데 뭐 CSS로 예쁘게 꾸미고 화려한 애니메이션 넣고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남으면 하는 거고 일단 기능 먼저 구현해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집어넣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넘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팀장이 역할은 마일스톤을 지켜내는 게 팀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냐?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팀원들을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를 샌다거나 아니면 뭐 2배, 3배를 뽑거나. 근데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쭉 빨리잖아요. 그럼 6개월 이상 쉬어야돼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프로덕트 백로그를 뽑을 때, 그러니까 리니어 마일스톤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탑다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하고 팀장님들 간에 마일스톤을 뽑아낼 거고요. 마일스톤을 뽑을 때는 듀데이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데모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누가 데모를 볼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모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태스크 뽑을 때와 비슷하죠. 하지만 마일스톤의 단위는 태스크가 뭐 시간 단위로 쪼개는 업무 계획이라면 마일스톤은 몇 주 또는 이제 몇 개월짜리 업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업무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마일스톤이 보통 하나의 마일스톤이 지나면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프로덕트, 예쁘진 않더라도 기능이 돌아가고 버그가 아예 없진 않더라도 일단 돌아가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릴리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릴리즈 할 수 있는 단위가 마일스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린트 백로그, 그리고 리니어에서는 태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바텀업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리뷰어가 누군지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태스크만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흔히들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건데 마일스톤과 무관한 태스크를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마일스톤하고 상관없거든요. 나는 UI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색칠부터 하는 거예요. 밑그림 그려놓고. 근데 색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돼. 근데 나는 색칠하고 싶어요 하고 색칠만 하다 보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면 프로젝트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팀장님은 전체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프로덕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그 다음 이 프로덕트의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지 이미 계획을 짜놨잖아요. 그 단계에 맞춰서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나열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태스크가 더 중요한지, 어느 태스크는 중요하지 않은지, 이 태스크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팀장님과 팀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경우에는 결과물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기대하는가, 그 다음에 보고서인 경우에는 그냥 태스크를 달성할 때 이렇게 해요. 결과물을 제시해줘야 돼요. 코드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기능과 성능을 기대하는가 적어야 되고요. 보고서에는 어떤 챕터로 보고서가 구성이 되고 분량은 몇 페이지 정도 나올 것인가. 분량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보고서가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가 아니라 80페이지 보고서를 썼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요. 130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보고서의 양도 중요해요. 요약 보고서가 10페이지, 20페이지 안에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인 경우에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차로 몇 페이지 문서를 만들 것인가. 성능 시험인 경우 특히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사용하고 엔드포인트는 뭘로 구성하고 중간에 있는 스위치는 뭘로 만들어서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스펙을 어떠한 시나리오로 성능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인 그래프가 나오나 아니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나 히스토그래픽이 나오나.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능 평가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래프가 찍혀 있으면 그 결과를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최종 결과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이해하고 그 결과물을 다음 테스트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무 달성을 위한 시간 또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듀데이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듀데이트도 명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고객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일수 기준으로 이틀을 넘기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넘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선순위 조정을 해서 하루 내지 이틀 내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두세 시간 단위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업무를 세세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건 좀 쉬워요. 하드웨어 쪽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업무를 이제 최대한 쪼개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다 하면 처음에는 아키텍처 그림을 그리겠죠. 그리고 팀장님이랑 협의해서 내가 이런 기능과 이런 스펙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건데 몇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하림 씨랑 얘기하면서 3가지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비교해보자고 했어요. 3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3가지에 대해서 태스크 3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태스크 3개로 쪼개진 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태스크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왜냐면 보고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태스크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태스크, 두 번째 태스크, 세 번째 태스크,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 이런 것들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팀장님이 이 시간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것 같아 하고 서로 오케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저 보고서 20페이지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팀장님이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세요. 과감하게 그 업무를 회수를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팀원이 저는 이 보고서 만드는데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실제로 이틀 내야 누가 능력이 있는 팀원일까요? 누가 능력이 없는 팀원일까요? 근데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건 팀장님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못할 것 같다 하면 업무를 뺏어와서 다른 팀원한테 넘겨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 하면은 일을 더 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일이 넘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이제 그 A가 너무 잘해. 그리고 B가 잘 못해. B한테 업무를 줬어. 그냥 못하겠대. 그냥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니까 A한테 맡기고 A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B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인사평가 할 때는 A한테 인사평가 잘 주고 B한테 인사평가 안 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주데이시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2주에 한 번씩 플랜을 쫙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중간에 이제 가운데 일주가 있잖아요. 일주일 지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랜을 조정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2주 계획을 세운다고 2주 계획대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먼저 프로덕트 행복을 뽑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성훈 팀장님한테도 이게 비슷한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하는데 일단 스프린트 아이템을 다 뽑아라. 물론 이제 스프린트 아이템 뽑으면 중간에 마일스톤 뽑고 마일스톤별로 이제 스프린트 아이템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 쭉쭉쭉 뽑을 거예요. 플랜을 먼저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덕트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상세 계획을 짤 거예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먼저 쭉 뽑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할 때는 하나의 마일스톤을 시작을 한다 하면 그 마일스톤에 대해서 이번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스프린트 아이템을 다 뽑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일스톤이 3주짜리 마일스톤이다 하면 3주짜리 스프린트 아이템을 처음부터까지 다 뽑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빠졌어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2주짜리 아이템을 뽑지 말고요. 3주 마일스톤 단위로 아이템을 다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이제 재배치를 하고 빠진 건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우리가 빠뜨린 거는 중간에 집어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일정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미니 스프린트 미팅을 하고 있죠. 미니 스프린트 미팅 할 때는 태스크 방향 재설정, 필요한 거 지우고 필요한 거 집어넣고 캔슬할 거 캔슬하고 이런 조정하는 작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이 끝나면 2주에 한 번이죠. 대표하고 팀장님들 간의 리뷰 미팅을 해요. 근데 이 리뷰 미팅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제 팀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정보의 차이인데 팀장님들은 그 팀의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팀의 업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데 어떤 팀이 뭘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팀이 이걸 이어받아서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태스크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이고 어떤 업무가 더 덜 중요한 업무인지, 예를 들면 이번에 티파에 메일 보내는 거 아직 전달 안 받으셨죠? 전달 팀장 회의 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티파에 공문 보내는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얘기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네, 팀장 회의 때 티파에 공문 보내는 것을 경영기획팀에서 해줘야지 지금 하드웨어 팀에서 그 다음 작업들이 쭉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팀에서 이제 공문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작업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영기획팀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팀과 팀 간의 업무 우선순위를 그냥 총체적으로 가운데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팀장님들 열심히 막 갈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팀장님들이 주말에 막 일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욕하면서 일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다른 방법은 이제 팀원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팀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채용 절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 넣고 저 사람 넣고 못한다 하면은 빼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팀 간에 인사 이동하고 이러면서 적절히 이렇게 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업무랑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업무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버리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미뤄서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도를 안 놓치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데모를 보여주면서 뒤에서 할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대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와 이제 팀장이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에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게 맞는 건지, 이제 회사 전체 관점에서, 이제 전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전사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해주고 제가. 스프린트 플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스프린트부터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목이 주관적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뽑았어요. 좋은 예를 뽑은 거예요. SPI to MI의 검증 테스트 벤치 기반. 뭐가 나오는지 명확해. 이 제목만 봐도 뭘 하려는지를 알겠어. 결과물이 무엇이고 그냥 상상이 가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제목을 뽑아야 돼요. 근데 좀 안 좋은 거, 같은 팀에 있는 거, 안 좋은 예를 하나 FPGA 검토를 하는데요. 뭘까요, 도대체? FPGA를 검토한다? 어떤 FPGA를 사용할지 고른다는 건가? FPGA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체크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 FPGA에서 뭐 헬로월드 한번 돌려본다는 건가? LED 깜빡이는 걸 해본다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제목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좋은 예. 그리고 이거는 안 좋은 예.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업무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성공해요. FPGA 검토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FPGA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거는 제 감이에요. 결과 보고서 없어요. 제 구두로 말씀드린 게 다예요. 무조건 업무 성공이죠. 몇 시간이든. 그러면은 결과는 나오고 스프린트 포인트는 쌓여가지만 회사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업무의 내용과 순서가 합리적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하림 씨랑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RX 버퍼하고 그 티클의 RX 버퍼하고 TX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버퍼를 관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버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어로케이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많이 하면 성능이 이제 IO를 많이 해야 되고, IO를 많이 하게 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부터 하나 해보자. 코드 몇 줄만 고치면 돼요. 그 다음 방법은 요걸로 해보자. 요걸 하기 위해서 RX 버퍼, TX 버퍼를 이렇게 고치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해서 저랑 먼저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몇 줄이 나오고 그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는 하림 씨가 역으로 태스크 단위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태스크가 이 단계로 진행하는 게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런 순서로 실험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검토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팀장님들은 팀원들보다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할 거예요. 얘기하면 빈 구석이 보이거나 아니면 놓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또는 필요 없는 업무를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뭘 하기 위해서 일단 FPGA를 다 늘어놓고 이 중에 하나 선정을 할 거고요. 이 위에다가 제가 무슨 툴을 설치해서 헬로월드를 띄워볼 거예요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근데 팀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다른 쪽에서 어떤 FPGA를 사용할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도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두 단계는 필요 없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FPGA, 이미 결정되어 있는 데브 모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개발 환경에서 그냥 헬로월드만 돌리면 돼요. 그럼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제 좀 벌어줄 수가 있어요. 팀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팀장님들은 경험이 많고 그리고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팀원이 하는 업무의 순서가 합리적인지 빠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업무 결과물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봐야죠. 코드라면 대충 저는 몇 줄짜리 코드 나갈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죠. 요 업무 하는데 얘는 3줄만 붙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 업무 하는데 얘는 한 50줄은 짜야 될 것 같아.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요 업무 하는데 몇 줄짜리 코드가 나올 것 같아요 하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약간 여담인데 그 레고 아시죠? 네, 레고. 다들 어릴 때 레고 갖고 오셨잖아요. 레고에서 QA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퀄리티 어슈런스. 레고는 블럭끼리 잘 맞아야 되잖아요. 블럭끼리 아구가 잘 맞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 아세요? 이 블럭이 잘 만들어졌는지. 무게를 재요. 무게를 재면 형상과 무관하게 형상이 어그러질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무게를 재면 거의 대부분 동일한 모양으로 같은 강도로 블럭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블럭들을 만들어내요. 레고가 실제로. 그게 무게를 재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을 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코드 몇 줄 짤 거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서로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싱크가 맞아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업무이지만 내 경험만 하고 상대방의 예상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라면 어떤 형식으로 다큐먼트로 만들 건가,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협의되어야 되고 요약본을 만드는데 대충 몇 페이지 문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가 되어야죠. 요약본을 만드는데 130페이지다. 요약본이 아니죠. 땡. 행정 업무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우리 선정됐어요. 또는 탈락했어요. 선정되고 탈락되고는 사실 행정 쪽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과가 나왔어요가 성과예요. 그 다음에 업무 예측 시간이 합리적인지를 봐야죠. 왜냐면 요만큼의 이 정도의 양을 만들어낼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시간이 내가 하면은 2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얘는 7시간 걸린다고 하지? 7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실력이면은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6시간 걸린다고 써놨지? 하면 물어봐야 돼요. 왜 6시간 걸려요? 왜 포주 3주를 고치는데 6시간 걸려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양과 그 다음에 업무 예측 포인트가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네고시에이션이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업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겨야죠.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공성 그림을 그린 건데요. 회사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요, 시장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 회사도 처음에는 TSN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TSN이 메인으로 하면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를 이제 2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TSN하고 템베이스 T1S. 그리고 TSN하고 템베이스 T1S를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통신 미들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TSN 쪽에서 템베이스 T1S하고 그 다음에 통신 미들웨어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을 이동해 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회사의 방향성이 조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유통업 하다가 개발이 바뀌고 이 정도 업종 변화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 방향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계속 바뀌니까. 저도
TSN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캔베이스 T1S 시장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시장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요. 몇몇의 고객의 결정으로,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통신 미들웨어가 이렇게 다시 중요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통신 미들웨어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굵직한 회사들이 다 있고, 여기 레드오션에서 진입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도 열렸어요. 실시간 기술이 나오고 실시간 통신 미들웨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피보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피보팅한 거를 회사 전체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회사 대표는 대표하고 그냥 고객을 많이 만나는 UCC라든지 아니면 한전회사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많이 만나잖아요. 대면에서 많이 보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읽어져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피보팅을 하거든요. 무게중심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뒤집진 않지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회사의 업무를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큰 그림은 회사가 진행되는 방향이고요. 얼라이먼트가 중요한데, 이 작은 회사를 보는 개인의 노력이에요. 이제 아래쪽은 얼라인이 잘 되는 팀, 회사의 목표와 팀의 목표가 일치하고 이제 잘 가는 팀. 위의 경우에는 이제 얼라인이 안 되는 팀을 제가 그냥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팀은 개인들의 노력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합치다 보면 언젠가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팀은. 위에 있는 팀은 중구난방이에요. 회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업무를 시켜요. 그냥 엉뚱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보고 안 해. 그리고 업무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공유도 제대로 안 하고 데일리 미팅 때 헛소리 하고 있고, 결과물 봅시다 하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물 갖고 오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또는 몇 주 뒤에. 그럼 이제 그 업무는 실패인 거죠. 월급을 왜 받을까요? 이해가 사실 월급을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이사회예요. 그리고 사내 이사회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사내 이사회가 회사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는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고객과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팀장님들하고 항상 공유해요. 그래서 팀장방에 보면은 우리 어떤 과제에 선정됐어요. 그 다음에 시장 공연이래요. 그 다음에 경쟁사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요즘 이러한 포럼이 새로 생겼어요. 얼라이언스가 생겼고 우리도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갈 거예요. 표준화 회의를 했는데 이 표준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팀장회의 방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고 될 거예요. 그러면은 팀장님들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대면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팀장님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팀장님들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팀원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팀원들이 적어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안 되고, 가능하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주어야죠.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업무 우선순위 계속 조정하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팀장님들은 각자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하드웨어 팀에서 지금 티파건 같은 경우는 서로 긴밀하게 협업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래서 공문 보내고 안 되면 뭐 또 하고, 이거 안 되면 또 뭐 해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얘기 다 했어요. 근데 협의를 해야 돼요. 팀장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물론 업무 지시를 하겠지만 없을 때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들끼리는 이제 사내 이사회 멤버들처럼 회사 전체 방향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팀장님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팀원들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유능한 팀장은 이걸 잘하는 팀장이죠. 무능한 팀장은 팀원들이 각자의 소신대로, 각자의 양심대로, 각자의 판단대로 가도록 자유방임하는 팀장이 저는 무능한 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팀장은 회사의 경영 전략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한테 어떤 업무가 더 급한 업무이고 어떤 업무가 덜 중요한 업무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보는 이미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고 인사평가하고 연동이 돼요.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독립평가할 때 특히. 예를 들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보고서 요만큼 썼고요. 코드 요만큼 만들었고요. 근데 어지가 안 됐어요. 리뷰어가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업무를 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평점은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여요. 날 새면서 일했어. 평점은 어떻게 줘야 돼요?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냥 개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주세요. 왜냐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별개로 그냥 개별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 결과물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평가를 박하게 주셔야 돼요. 독립평가를 박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조금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일치해 노력을 조금 했어. 근데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잘 가고 있어요. 자기 스텝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특징 9시 땡 출근하고 6시 땡 퇴근이잖아요. 최근에 야근 1시간 이상 야근하신 분 팀장님 빼고 야근 왜 하세요? 저도 안 하는데 저도 안 해요. 한 명 빼고 이번 주에 지난주 포함해 볼까요? 1시간 이상 야근하신 분 비공식적으로 포함해서 2명 팀장님들은 야근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야근 안 하잖아요. 근데 야근 안 하는 이렇게 야근 안 하는 회사 별로 없거든요. 저는요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워라밸을 지키고 싶고요. 6시 땡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수영장 들어가서 열심히 헤엄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9 to 6 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삶의 작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스텝에 맞춰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나의 역량에 맞춰서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가되 회사가 가려는 방향하고 방향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점을 잘 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일치하고 뭐 야근하는 얘기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막 계속 야근하고 있고 당연히 평점을 높게 줘야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팀 안에서는 특히 서로 무슨 업무 하고 있는지 다 매일매일 데일리 미팅 때마다 서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리뷰어가 리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웨이나이스를 기다리는 거죠. 잘 받아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술이 모자르거나 판단력 잘못하거나 이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업무인데 이 사람들이 준 거예요. 하다가 실패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판단 미스예요. 더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성타 아웃소싱을 하거나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경영의 문제입니다.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에요. 절대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인사평가 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좀 염두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건데 그 방향에 맞게 이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내었는가, 이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 얼마나 회사에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만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많이 노력하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천천히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찾은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회사에 보면 크게 내부주의 사람이 있대요. 이게 똑똑하고 멍청한 사람,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데 일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서버시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일하기 싫으니까 자동화 툴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까딱.
매일 이제 알람이 와요. 업무 보고 때 써보시는 분은 이렇게요. 업무 보고를 해요.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 한 거죠. 효과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한 거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써보신 분 열고 오늘 체크해요. 아닌가? 아무튼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 들어야지.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업무도 받기 싫어해요.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겁나 열심히 해요.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코드를 엄청 많이 짰어요. 근데 이 코드가 아니었어. 업무 지시한 게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 회사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거는 뭐 사실 선악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향인 것 같고, 물론 부지런하면 더 좋겠죠. 똑똑하고 멍청하고는 약간 저는 이렇게 용어가 안 좋아서 예를 좀 바꿔봤어요. 똑똑한 거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멍청한 거는 이제 얼라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게으르더라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9 to 6 하세요. 자동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고요. 내 머리 쓰지 말고 AI 돌리세요. 대표님 200불짜리 AI 사주세요.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1.5배 업무 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5배의 연봉을 받으려고 AI한테 일 시키면 되죠. 대신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똑똑해서 계산을 정말 잘해요. 겁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것도 좋아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아주 천천히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느리게 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월급 좀 덜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저는요, 취미생활을 위해서 회사 다녀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열심히 하진 않지만 잘리기 직전까지만 이제 성과를 내요. 잘리기 전까지.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회사에 필요해요.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굳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말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개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동료평가 점수를 잘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감정적으로 요동이 될 거예요. 과감하게 회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가고 있다 하면은 동료평가 점수를 박하게 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정말 게으르게 그냥 AI 돌리면서 다 AI한테 시키면서 결과물을 내는데 얄밉게 일한다 하면 평가를 잘 주시면 돼요.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게을러지셨으면 좋겠어요. 9 to 6 하세요. 9 to 6 하고 좀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게으름쟁이들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똑똑한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평가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나랑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친한지, 얼마나 수다를 잘 떠는지, 얼마나 내 기분 좋게 해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점차 가능하면 안 돼요. 회사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그 다음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일치한지를 가지고 업무평가를, 동료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가는 조직체예요. 공동체이기도 하지. 근데 한 방향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청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전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조금만 노력하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의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 머리 굴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잘 공유를 하면 팀장님들이 업무 우선순위 조정해 줄 거 아니에요. 조정하고 계시죠. 조정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와 업무, 이제 나의 업무가 얼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팀장님도 저와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회사가 공통된 방향, 같은 방향으로 쭉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회사 생활. 저는 덕업 일치가 제일 행복한 회사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 업무에 가능하면 한 20% 정도는 그래도 개발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인사평가 금요일날 되면 토요일날 이제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인사평가 하는 건 솔직히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업무는 아니에요. 왜냐면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너는 A고 너는 B고 너는 C고 너는 D야. 너는 F야. 이 결정을 고민해서 선을 딱 그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C,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D. 되게 잔인한 결정이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가슴을 썩혀가면서 해요. 그 업무는 이제 주말에 할 거예요. 근데 개발할 때는 저는 되게 재밌어요. 요즘 시스템 C로 반도체 설계 좀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하면 저도 계속 배우는 게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특히 재미나한테 야 이건 어때? 이거 에러가 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면 얘가 주죽주죽 떠들어요.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야. 그럼 이제 챗GPT한테도 물어봐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뭐 정답에 가까운 거를 주긴 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구글 웹서칭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근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좀 좋은 회사가 있었다면 계속 개발자로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길이 경영자로서의 길이 제가 선택한 길이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가능하면 더 업이 일치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좀 즐거워질 거고요. 일하는 건 원래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덜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면서 덕업 일치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덕업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덕업 일치가 되게 어려워요. 제 취미는요,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제 취미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소정 씨는 재무제표 작성해야 돼요. 이게 뭐 취미하고 본인의 덕하고 업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나는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고 싶어. 근데 이때는 이제 덕업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덕업은 양립된 삶을 살 수 있죠.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6시 땡 퇴근해서 이제 야구장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저는 덕업 일치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덕업 일치는 안 되더라도 우리 회사는 덕업 양립이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야근하셨던 분이 수정씨 야근하셨어요? 잘 안 하는. 거의 안 하죠? 조금 크게 여기 목소리 들어가고. 네, 잘 안 하는. 네, 잘 안 하는 건 하긴 하는데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덕업이 양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회사니까 덕업 일치를 하든지 안 되면 적어도 덕업 양립되는 삶을 살든지. 덕업 양립하고 있죠? 확실하게 하고 있죠? 늦었어. 레전드 오브 리그 열심히 보잖아요. 부산에서 행사하면 달려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덕업 양립이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지는 않으니까 덕업 일치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게임 보면 되지. 네. 레전드 리그 보면 되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하고 싶으신 말씀, 건의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